백수의 독서법. 백수의 독서법 시작하겠습니다. 이홍섭 대표 모시겠습니다. 어서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예, 이 저녁 시간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예. 예. 영광입니다. 예. 책을 많이 읽으십니까? 사실 그렇게 많이 읽는 건 아닌데, 예. 뭐 요새 이제 시간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예. 읽고 있습니다. 제가 백수의 독서법 그래서 예. 혹시 뭐 기분 언짢으시거나 뭐 정확히 짚어주신 건데, 뭐 언짢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? 그 백수가 맞긴 맞으시죠? 예, 현재는 맞습니다. 예, 인생 이모작, 인생 삼모작 그러지만 예, 사실 예. 이모작, 삼모작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. 예. 예, 그리고 이모작, 삼모작을 할 수는 있지만 중간에 잠깐 쉬어가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, 예, 맞습니다. 예, 뭐 잠깐 백수하다가 또 이모작 또 삼모작 들어가면 되죠, 뭐. 예. 그래요. 그 책 읽기라고 하는 게 좀 새삼스러울 것 같은데, 네. 그런데도 저희가 일부러 이게 코너를 지금 만들었습니다. 네. 예, 책 읽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책 읽기는, 뭐 저는 이제 제가 왜 책을 읽는가, 뭐 네.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. 이제 저는 세상에는 어느 그 책을 읽어본 사람과 안 읽어본 사람 딱 두 가지 부류가 있다. 그래. 예, 또 뭐 세상의 모든 일이든지 그 일을 예,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딱 두 가지 부류가 있다. 그러네요. 예. 이왕이면 해본 사람에 속하자. 아. 이왕이면 읽어본 사람에 속하자. 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각에 깔려 있었고요. 네네. 또 책을 읽는다는 건 결국 궁극적으로는 자신감을 가진다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자신감이요? 예. 예. 그러니까 그 일을 해본 사람, 어떤 우리가 사회에서 볼 때 가장 갑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예. 저는 가장 대표적인 갑이 선배라고 생각합니다. 어디 가나 학교건 또 종교단체건 뭐 우리나라는 그래요. 감옥이든 어디든지 다 예. 그 선배야말로 갑의 원천이다. 근데 네. 책을 어떤 책이든지 좋은 책은 누구나 보려 하지만 먼저 본 사람이 바로 선배다. 아, 그러네. 네, 그래서 예. 아주 선배가 되기 가장 손쉽고 아하. 가장 갑질하기 손쉬운 게 책을 읽는 것이다. 저는 이렇게. 아, 그러네. 예, 예. 예, 평소에 선배한테 눌려 지내던 사람도 예, 예. 어떤 책이 소재가 됐을 때, 네. 제가 그 책 봤는데요. 그러면 그렇습니다. 못 본 사람 할 말이 없지. 못 본 사람은 굉장히 갑자기 위축되죠. 그러네요. 그럼 우리 이홍섭 대표는 저한테 늘 갑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못 본 책들을 갖고 나오셔가지고. 우리 이홍섭 대표 이름 좀 자막으로 좀 올려주세요. 예, 누군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. 예. 이홍섭 대표입니다. 이 독서가 싫은데요 하셨어요. 사실 책 읽는 게 쉽진 않죠. 인내가 필요하죠. 예. 솔직히 재미삼아는 아닌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예, 인내가 필요합니다. 근데 그걸 얼마나 참아야지 쉬워집니까?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느냐, 포기하느냐를 가지고 생각하면, 사람은 누구나 자신감 가지고 싶어 하니까, 책을 읽음으로써 그 자신감을 가지게 될 때, 그 인내를 해볼 만하다. 이렇게 생각을 하게 제가요, 예. 옛날에 여러 번 도전했다가 실패한 책이 누구한테나 있잖아요. 그럼요. 예. 저는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 예, 예. 도전을 여러 번 했는데 이게 정복이 안 되더라고요. 예. 근데 워낙 책도 좀 양이 많고 예. 또 워낙 이름들이 막 입에 익지 않은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. 예. 또 사실 심리적인 묘사들이 많아가지고 맞습니다. 예.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르기도 하고. 예, 예. 5번째 도전에서 성공했거든요. 아, 성공하셨네요. 예. 그러니까 아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더라고요. 그러시죠. 예. 그때부터는 웬만한 책이 별로 두렵지가 않더라고요. 내가 까라마조프의 형제도 봤는데 그런 경험 없어요? 아니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었는데 예. 그 책이 모임에서 그 책의 이름이 딱 나오는 순간에 네. 아까 말씀드린 저는 이제 그 모임에 갑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책에 대해서 몇 마디만 하면 그 아주 내로라 하는 사람 친구들도 바로 겸손해지는 걸 보게 예. 되죠. 예. 여기 무협지만 본다고.
무협지도 뭐 그 무협지를 보는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또 갑이 될 수 있는 거. 그렇지. 예, 예. 아니, 사실, 무협지는, 김용의 무협지는 굉장히 수준 높은 그 예, 문학작품으로 그렇습니다. 예. 되게 분류되죠. 예,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본 사람과 못 본 사람의 차이가 명백한 책 중에 하나죠. 예. 그러네요. 예. 그래요.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, 잡념이 사라지는 책이다. 딴 생각하면서는 도저히 읽을 수 없는. 예. 요즘 애들 출판사가 대박이에요. 이 우한폐렴 때문에. 아, 예. 그랬습니다. 책을 읽는다는 게 나의 지식을 쌓는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책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이 각인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책은 갈수록 잠이 오고 앞에 읽은 내용 생각이 안 나고 책 읽다가 자는 사람들 꽤 있어요. 예. 이제 책이 그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잠이 오는 책 종류가 있고 또 읽으면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책도 있고 예. 그게 어떤 거냐고 물으면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. 예. 저는 이제 책을 읽을 때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서 읽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데 내 마음을 다스리는 책인가, 그다음에 나의 그 자부심을 높여주는 지적 충만감 있는 책인가, 그다음에 재미있는 책인가. 이렇게 세 가지를 편식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읽으면은 아마 그 독서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낄 가능성이 많죠. 그래요. 여기 김영의 무협지가 아니라 김용이죠. 김용이죠. 김용이라는 그러니까 외자입니다. 예. 이 김용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, 예, 김용입니다. 예. 그래요. 자, 오늘 책 두 권을 갖고 나오셨네요. 예. 제법 두꺼워서 함부로 손에 대기 어려울 것 같은 책인데, 예. 소개 좀 해주실까요? 예, 먼저 이제 부의 탄생이라는 책이 이렇게 부의 탄생.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? 네, 저 카메라 좀 예. 잡아주세요. 예. 예. 괜찮나요? 예. 요 예. 책은, 부의 탄생. 부의 탄생은 뭐 사실은 저도 이 책을 먼저 접한 건 아니고 이 작가가 그 윌리엄 번스타인이라는 분인데 이제 미국 사람입니다. 네. 이분이 사실은 그 자산 투자 전문가예요. 자산 투자? 예.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. 근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 선배분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무역의 세계사라는 책을 읽었었습니다. 근데 제가 그 책을 통해서 무역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소홀히 지나쳤었는데 전쟁과 맞먹을 정도로 어떤 세상의 문명을 형성하고 인류사를 이끌어오는데 크게 기여한 게 무역이었다라는 거를 깨달음을 준 책이었거든요. 예. 그게 굉장히 해박한 지식과 많은 그 볼거리가 있는 책이었는데 네. 그 책을 읽고 나서 이제 그 저자가 누군가 봤더니 전혀 뜻밖의 이제 그런 뭐 사회학자나 지리학자가 아니라 바로 그 경제학자라기보다도 이런 금융투자 전문가인 걸 확인하고 좀 기억해 뒀는데 네. 그분의 내용을 보다 보면 가장 자주 언급되는 책이 이 부의 탄생이라는 책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무역의 세계에서도 먼저 나온 책이었는데요. 그래서 그 근래 이 책을 한번 찾아서 일부러 좀 봤습니다. 그러면 이 책 부의 탄생은 네.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이걸 본 그게 아니라 번영하는 국가, 번영하는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. 그러니까 사회를 분석한 거구나. 국가를 분석하고. 국가,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국가입니다. 그러니까 왜 지금 미국이 그 자본주의의 최강대국이 되어 있으며 과거에 영국이 어떻게 그 경제를 지배했고 또 그 이전에 뭐 네덜란드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를 제패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그 나라의 부가 쌓임으로써 가능했다. 그리고 그 부가 쌓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? 왜 열심히 노력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은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런 몇 개의 나라에 집중이 되었을까 하는 내용들이 그 이유가 뭐래요? 이유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. 네 가지. 예. 첫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. 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된다. 재산권이 보호된다. 두 번째로는 그 나라의 과학적인 합리주의가 있는가. 그러니까 과학적 합리주의,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합리주의를 그 나라의 그 국민이나 그 사고가 수용하고 있는가. 다음에
자본을 모을 수 있는 자본주의 체제가 되어 있는가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송과 교통의 수단을 가지고 있는가. 네,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제대로 갖추어진 나라에만 이 거대한 부가 모였다. 탄생되었다. 그래서 그 나라들이 그런 큰 부를 가지게 되니까 그 힘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것이다.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. 그래서 그럼 그 자본주의 찬양서네.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그 윌리엄 번스타인은 월스트리트에 있는 분이니까 그러니까. 예, 당연히 자본주의를 내쳐놓고 그러나 미국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에 입각해서 하는 이야기죠. 그래. 그 네 가지를 이제 하나씩 뜯어보면은 네. 굉장히 이제 의미 있을 것 같은데 네. 어쨌든 대략 그 말씀만 들어도 대충 어떤 건지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예. 그 중에 재산권이 확실하게 보호됐다. 예.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노동할 수 있는 동기가 확실하게 부여됐다는 뜻이죠. 예. 또 자본가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확실한 동기 부여가 됐다. 예. 열심히 일하면 재산이 증식되고 그것은 국가가 보호해 준다고 하는 예. 확실한 그 담보가 되니까. 맞습니다. 근데 거기서 이분이 강조한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열심히 재산을 모아놨더니 그 통치하는 자가 한 번에 뺏어간다. 함부로. 이런 일이 없어야만 된다. 그래요. 예, 이게 제일 중요하다. 그렇죠.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이 있어도 그 나라는 부유한 나라가 되죠. 그게 있잖아요. 예. 그게 계약론의 출발이에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봉건제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오면서 이 정치적으로 이제 사회계약론이 쫙 오잖아요. 그렇습니다. 홉스를 넣고 루소까지 오는데 이 계약론의 핵심도 바로 그거예요. 재산을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하는 왕은 인정할 수 없다. 이거예요. 그러니까 재산권이 핵심이에요. 근대 사회에 있어서.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 부를 엄청나게 구가했었던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했던 스페인 같은 나라가 더 부유해지지 못한 이유가 그 어떤 그 국민들이 부를 형성하게 됐을 때 통치자가 언제든지 뺏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 중세에 사실 자본이 가장 많이 모여 있었던 이슬람 세계가 지금 이제 석유 특수를 가져서 그렇지 그것이 아니라면 사실 굉장히 가난한 나라들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? 그들의 가난의 이유는 역시 통치자가 언제든지 부를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예, 그러면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다 맞습니다. 다른 것을 아무리 갖춰도 그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국가가 부강해질 수 없다. 그래요. 이 핵심입니다. 이게 지금 소유권 문제를 자꾸 손대려고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이 널름널름 하거든요. 굉장히 걱정되는 일이죠. 예, 그게 사실은 지금 이 가장 핵심적인 맞습니다. 그 문제 같아요. 예. 그리고 또 오히려 하나 또 첨가를 해보자면요. 통치권과 분리돼서 통치권을 견제할 수 있는 사법 체계가 갖추어져 있느냐가 그 개인 재산권 보호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이걸 이제 이 부의 탄생의 작가가 역설을 하고 있는데 그 사법권이 그 통치자에 의해서 좌우되는 일이 생긴다면은 그 나라는 결국은 통치자가 언제든지 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사법권이 그 통치자를 견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. 그 재산권 보호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? 과학적인 경험주의와 합리주의. 과학적 합리주의를 갖추고 있느냐. 그래요. 이게 뭐 이 신정 정치 같은 건 안 되는 거지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어느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 세상의 질서가 흘러가야 된다. 지금 대한민국은 안 그런 것 같은데? 조금 걱정되죠. 조금만 걱정되세요? 좀 심각하게 걱정되는데? 이게 뭐. 마음속으로야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. 그럼 세 번째는요? 세 번째는 이제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느냐. 자본이 모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기술을 가지거나 발명을 한 사람들이 그걸 펴나갈 수 있는데, 지금 이제 왜소한 나라들의 특징은 자본이 모일 수 있는 구조가 없다. 그 점과 관련해서 여기 지금 문자에는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과 비슷한 내용인가요? 이런 질문 와 있는데 답변하시겠어요? 뭐 답변은 쉽지 않은데요. 그 막스 베버 같은 이제 사상가라기보다는 이 번스타인은 철저히
그 어떤 아까 말씀드린 자본주의자의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를 대표하는 지성으로서 하는 내용이라서 그런 큰 어떤 일부분의 사상을 가지고 그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과학과 역사와 이런 폭넓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깊이보다는 좀 해박함으로 접근한 그래요. 내용이라서 아마 이건 이제 제가 그 설명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읽을 만한 책을 읽어보시면 금방 차이를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제가 이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질문하시니까 저 막스 베버의 핵심은 이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막스 베버는 이제 마르크스를 공산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학문을 시작한 사람이에요. 근데 이제 마르크스가 그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고 하는 태제를 가지고 세계 역사를 설명하잖아요.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한 거예요. 그것을 이제 미국에서 발견한 거죠.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이 상부 구조가 막스에 따르면 이게 상부 구조잖아요. 종교니까.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상부 구조가 시장의 그 신뢰를 만들어내더라. 그러니까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를 만들어낸 게, 그러니까 막스식의 표현을 쓰자면 상부 구조인 종교가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종교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 하부 구조를 만들어낸 나라도 있다, 여기 미국. 그러니 네 태제는 틀린 거다. 이런 증명을 하기 위한 책인데 이제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. 뭐냐면 미국의 다들 서부 시대에 이 헐리우드에서는 이제 하나 둘 셋 하고 동시에 총 뽑는 결투 장면을 쓰지만 실제로는 다 등 뒤에서 총 쏘고 뺏어갔다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도둑과 강도의 시대였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 도둑과 강도 약탈의 시대에도 유난히 서로 약속하면 지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. 그 사람들을 추적해 보니까 다 프로테스탄트들이었다는 겁니다. 신교도들이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왜 당신들은 다들 뒤에서 총 쏘고 뺏어가는 세계에서 그렇게 약속을 지키냐? 했더니 이거 안 지키면 천국 못 가니까요.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죠. 그 도둑질하지 마라, 뭐 하지 말라는 10계명 지키면서 살려면 약속한 거 지켜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종교가 이들에게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강력한 행동 요소가 돼가지고 이들은 약속하면 지키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. 그 서부의 거친 세계에서도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는 신뢰가 생겨서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. 신뢰가 있어야 거래가 되잖아요.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시장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서부 총잡이들끼리 살면은 평생 가야 시장이 안 만들어지는 거지. 저건 누가 와서 훔쳐가거나 등 뒤에서 총 쏴서 약탈해 가도 끝나는 거니까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지 않는데 프로테스탄트들끼리는 시장이 만들어지더라. 그러니까 상부 구조인 종교가 시장을 만들어냈다. 뭐 이런 주장입니다. 근데 여기서 핵심이 이제 크레딧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소유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또 그것을 엄격하게 정의하는 사법 제도의 독립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이 베버 책이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그 인정하는 대부분의 그 책들에서는 흐름이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다만 이제 이 책은 국가 번영의 이유가 무엇인가. 그러니까 뭐 총균수의 같은 책에서는 지정학적인 문제가 번영하는 나라와 아닌 나라를 분리하는데 이 책은 그것보다는 그런 재산권이라든가 그런 자본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의 확립이 중요하다는 좀 다른 시각에서 보지만 결국은 또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죠. 그러니까 그 자본이 모이는 데는 그 우리가 흐름을 분리해서 볼 뿐이지 끝에 가서는 결국 하나로 다 모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칼뱅주의가 답이라고. 칼뱅주의가 이제 그 경건파 이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니까. 그것하고 그 종교하고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하고 굉장히 밀접하다. 뭐 그게 이제 막스 베버의 주장입니다. 알겠습니다. 책이 근데 두껍지만 쉽다고요? 뭐 상당히 그러니까 맨 뒷부분에는 이제 그 금융 전문가다운 이야기들이 좀 실려 있어서 조금 이제 지루한 부분이 있겠지만
앞에서 상당 부분, 거의 한 4분의 3 정도까지는 아주 재밌게 읽힐 책들입니다. 아니, 이 대표님한테만 싣고 계시면. 예. 알겠습니다. 예. 자, 그리고 또 한 권 더 갖고 오셨죠? 예, 또 한 거는 이제 제가 이런 지적 충만감 쪽으로 많이 좀 이제 편식을 하다가, 네. 아, 이건 안 되겠다. 좀 더 감성적으로 네. 좀 이제 책들을 많이 봐야겠다. 사실 저는 그 이제 유명한 뭐 명작 소설 이런 것들 어릴 때는 봤는데 커서는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. 네. 근데 어릴 때 그 세계 명작 뭐 50선이래 가지고 얇은 책이 한 권 있었는데 거기에 네. 한 2페이지씩 요약된 그 글이 있었습니다. 그 중에서 넘기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이 두 도시 이야기라는 그 찰스 디킨스. 두 도시 이야기. 예. 예. 찰스 디킨스의 책이 있었는데 이거 이렇게 재밌는 책이 있나 해서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오랜 세월 그 책을 잊고 지냈었습니다. 그랬다가 우연히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그 책을 발견하고 야, 저 책 이제 한번 읽어볼까 시간도 많은데 하고서 이제 좀 두께가 꽤 있는데 이 책을 그래서 빌려서 봤습니다. 이 책은 제가 오늘 여기 나오기 위해서 사온 책입니다. 그 도서관에 이미 반납을 해가지고. 아, 그래요? 예. 그러면 이게 저 책값을 저희들이 좀. 예. 그래서. 찰스 디킨스. 예. 근데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아주 즐겁게 그냥 계속 읽어 나갔는데, 거의 마지막 순간에는,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몇십 년 만에 책을 읽고 울음을 터뜨려서 봤습니다. 아, 울었어요? 예, 울었습니다. 왜요? 그러니까 그걸 지금 저도 제가 왜 울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, 이제 내내 이렇게 제 마음을 살살 건드렸던 게 마지막에 좀 팍 폭풍처럼 터져 나온 것 같은데요. 마지막 한 두세 페이지를 볼 때, 이게 굉장히, 이게 찰스 디킨스가 굉장히 글을 그렇게 사람을 몰고 가는 굉장한 글의 힘을 가지신 분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 책은 제가 그래서 그 이후에는 보는 사람마다 이 책 읽어봤어? 꼭 읽어봐. 제가 권하는 책이 되었습니다. 이게 어떤 스토리예요? 프랑스 대혁명 전후에 두 도시는 이제 런던과 파리입니다. 파리죠. 예. 그 두 도시를 오가면서 벌어지는 굉장히 서사적인 그런 내용인데 굉장히 그 주인공들에 대한 그 묘사나 그 스토리 구성이 아주 탄탄해서 보는 내내 재미를 느끼다가 아마 마지막에 저처럼 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아, 그래요. 네. 고 박사님이 책값을 주세요라고. 제가 책값을 드리고 이 책을 제가 가져갈게요. 아이고, 이런. 그것도 괜찮습니다. 예. 지금 런던과 파리 얘기했잖아요. 그러니까 1789년이죠.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던 때가. 그러니까 18세기 말, 19세기 이때 사실 대영 제국이라 그러지만 영국이 세계를 제패했던 그 시기에 영국이 지금의 미국처럼 무슨 유일 강대국은 아니었어요. 그 시대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. 이게 프랑스가 있었던 거예요. 물론 그 얼마 직전에는 스페인 제국이 있었고, 그렇죠? 근데 이 영국과 프랑스는 그 관계가 참 재밌어요. 그리고 실제로 프랑스 대혁명, 이제 에드먼드 버크는 이제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 철학가인데, 사상가인데, 이 보수주의라고 하는 그 정치 이념을 처음으로 이 정리한 책을 썼잖아요. 그 원래 제목이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일고찰이에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국의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프랑스 혁명이 난 거예요. 저 혁명의 불꽃이 런던까지 덮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혁명 중인 프랑스로 가서 참여 관찰을 합니다. 하고 우리는 프랑스처럼 안 되려면 뭘 해야 되냐 해서 쓴 게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일고차이라는 책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디킨스의 책하고는 좀 이게 여러 가지 다르긴 하지만 이 런던과 파리 두 도시를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. 디킨스는 이 책을 프랑스 대혁명이 끝나고 아마 한 80년 정도 뒤에 그래요. 쓴 책인데 시기적으로 그러네. 그래서 그 책을 쓸 때 그 엄청난 아마 뭐 마차 뭐 2대분의 사료를 가지고 제가 썼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도 그 시대를 고증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자료라고 하고요.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저도 이렇게 재밌는 책을 내가 왜 그동안 안 읽었지 싶어서 한번
인터넷 찾아봤는데요. 예. 이 책이 그 성경이나 이런 종교적인 서적들을 제외하고, 종교적인으로 이제 추천되는 책들을 제외하고서는 그 대중적인 소설책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. 예, 성경 다음으로?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뭐 철로역정이 두 번째라고 하는데 철로역정은 이제 종교적인 색채가 있죠. 근데 이 책은 그 순수한 이제 문학 작품인데, 우리가 뭐 해리포터가 제일 많이 팔렸다 이런 얘기도 좀 듣고 그랬었는데 그보다 훨씬 이 책에 버금가는 게 어린 왕자. 예, 그래서 이 책이 세계 2억 부 이상 팔린 아주 위대한 책인 걸 제가 읽고 그렇구나.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. 그렇구나. 2억 부나 팔렸는데 찰스 디킨스한테 그 저작권이 돌아간 건 하나도 없겠죠. 뭐 돌아가신 지가 굉장히 오래됐으니까. 당시에 저작권이 없어서. 그거 참 아깝네. 예, 그렇습니다. 네? 예. 그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죠. 성경은 뭐 그냥 나누어주기까지 했기 때문에 성경은 이제 그 범주는 이제 제외해서 봐야 되는 책이니까 우리가 통계를 보지 않았었지 뭐 근데 꾸란 같은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. 코란? 코란을 불경도 그렇겠네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인 책들은 어차피 조금 달리 취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대중적인 책을 가지고 볼 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책 제목요 그러셨는데 두 도시 이야기. 두 도시 이야기입니다.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입니다. 스탕딸의 적과 흙도 잘 안 읽어지는데. 원래 명작이라고 하는 책들이 책 제목 좀 보여주세요 그러시는데. 이렇게 하면 됩니까? 네, 박사님 책 내용 설명이 쏙쏙 들어옵니다 그러셨어요. 조금 더 책을 좀 더 그리고 찰스 디킨스 꼭 사봐야 되겠네요 그러셨어요. 아주 강추합니다. 예. A Tale of Two Citi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두 도시에 관한 이야기 찰스 디킨스 책입니다. 예. 이렇게 우리 이용수 대표님하고 책 얘기하니까 참 좋네요. 예. 예? 워낙 책을 많이 읽기도 하고 깊이 읽으시기 때문에 이 책에서 이런 걸 느꼈다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저 책 한번 봐야 되겠다고 동기부여를 하실 것 같습니다. 예. 여기 댓글을 보니까 저 책 한번 봐야 되겠다. 예. 책으로 힐링할 결심을 이렇게 성경이 최고입니다. 꼭 보겠습니다. 예. 마음 다치면 책이 최고라고. 예. 그렇죠. 마음이 굉장히 수산하고 그렇잖아요. 특히 요즘 많이 그럴 때 술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책에 의존하는 것이 책에 빠져보는 것이 영화나 책이나 저는 영화보다는 책 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첫 시간인데 해보시니까 어때요? 그냥 정말 사실은 책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니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읽기 시작하는 입장에서 많이 부끄럽습니다. 하여튼 또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가져보니까 책을 좀 더 많이 읽고 더 깊이 있게 읽어서 많은 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그로 인해서 그 세상에 조금이라도 기여해보고 싶은 그런 작은 마음이 생깁니다. 그래요. 예. 자,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. 두 도시 이야기 이홍섭 대표 자주 보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팬이 몇 분 생기신 것 같습니다. 이런. 고 박사님 이런 프로 제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이용섭 대표님 얘기 들으니 마음이 차분해지네요. 할 게 많네요. 건강도 챙기고 책도 읽고. 빨간색 책 제목은요? 그러셨습니다. 부의 탄생. 한번 보여주시죠. 부의 탄생입니다. 예, 독서 토론 동아리 활동 참 재밌나요? 이러셨습니다. 이런 방송 참 좋습니다. 방송 색채가 지식 채널로 바뀌는 것 같다고. 오늘부터 저도 팬이요. 오경희 님입니다. 오늘부터 저도 팬이요. 감사합니다. 예. 박사님 오늘 참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 좋게 봐주시네요. 예, 고맙습니다. 자, 우리 이용섭 대표와 함께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
정말, 왜 우리가 이런 책을 아직 못 봤을까, 몰랐을까라고 하는, 어디 저기 귀퉁이에 있는 그런 책이 아니고, 정말 누구나 다 볼 수 있었는데, 미처 보지 못했던, 그런 책들, 그런 책들을 앞으로도 좀 2권 내지 3권, 이렇게 매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 영광이었습니다. 네.